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어젯밤에. 그래서 구글의 신규 양자 컴퓨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그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어떤 소식이고 아이온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IBM의 신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온큐, IBM, 구글 모두 양자 컴퓨터 주요 선도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끝까지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지난밤에 미 증시가 다 1% 이내로 적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양자 섹터 같은 경우는 ARQQ와 리게티만 2% 정도 오르면서 선방을 했고 나머지 특히 많이 올랐던 퀀텀 컴퓨팅, D웨이브, 아이온큐는 모두 5% 넘게 이제 급락하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고 이제 장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1% 넘게 상승한 것으로 봐서 이제 한국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좀 매수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 떨어져서 34불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2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낮지 않은 가격이다. 싸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2월 9일 한국 날짜로는 오늘 구글 퀀텀 AI 팀이 105 큐빗을 가지고 있는 윌로우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했는데 105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시연을 했다. 시연입니다. 시연은 이제 실제 제품이 나와서 상용화된 게 아니고요. 이제 연구실에서 이 정도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요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랜덤 서킷 샘플링이라는 이런 문제에서 기존의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10해년이 걸릴 연산을 5분 만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19년에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보다 빠르다는 양자 우위를 주장했던 시카모어 칩은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문제를 3분 만에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소리인데 사실 시카모어 같은 경우는 이게 실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IBM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 이유로는 이 사례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좋은 시연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오류 수정 방법을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시연을 해서 앞으로도 오류율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스킵할 거고요. 이게 투자자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시카모어 칩 같은 경우는 53큐비트인가? 이 50큐비트 때였는데 얘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교 이제 외부 시설에서 설계가 됐는데 윌로우 칩은 구글 자체 최첨단 웨이프 공장에서 제작이 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T1 코헤런스 시간 이건 이제 양자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20 마이크로초에서 100 마이크로초가 됐다. 여전히 초전도체는 이 양자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이온큐는 10초에서 100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단점이 갈리고 게이트 충실도는 2배 향상됐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99.7에서 99.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아이온큐는 최근에 99.9까지 갔죠. 이게 적어 보이는데 0.1%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류율이나 이런 양자적인 시간은 아이온큐가 더 앞서고 있고요. 큐빗 숫자 자체는 초전도체 방식이 좀 더 많죠. 105개, 36개.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이온큐나 구글 모두 아직 고객한테 이제 실용적인 가치를 만들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빅테크들이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했냐? 좋은 성과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지금 101개의 큐빗을 사용해서 오류율이 0.1%, 99.9%까지 올렸네요. 이 정도 수준의 고품질 큐빗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마일스톤 2고요. 두 번째 단계고 3단계에서는 오류율을 훨씬 더 낮춰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의 1500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 지금 100개 수준인데 10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류가 보정된 양자 컴퓨터, 이제 내계람성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논리적 큐빗을 시연하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보편적인 게이트 세트 이건 이제 시연을 할 수 있는 기본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구글의 2023년 이전에 나왔던 오래된 로드맵을 보면 이렇습니다. 54개의 시카모어 칩으로 이제 양자 우위를 처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논리적 큐빗, 오류가 수정된 고품질 큐빗을 시제품으로 내놓고 하나의 실용적인 논리적 큐빗, 그 다음이 이거를 이제 여러 개 모듈식으로 붙이고 확장성을 가져가서 2029년에 100만 개 수준의 오류가 수정된 양자 컴퓨터를 내겠다. 그래서 2029년에 나오겠구나 했는데 2024년에 들어와서
그 연도가 없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뭘 하겠다는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글이 지금 양자적으로는 그렇게 앞서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로드맵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단계는 어디냐? 일단 54개의 시카모어 칩으로 이제 고전적인 방법보다 양자가 앞설 수 있다는 걸 시연을 했고요. 2단계에서 오류 수정을 이제 구현하는 단계로, 오류 수정을 시연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100개의 큐비트, 이제 이거는 고품질 큐빗이 아니라 저품질 큐빗 그대로 거를 얘기를 하고요. 고품질 큐빗을 99.9% 정확도로 넣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아이온큐한테 있어서 아직 오류 수정이 들어가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서 오류 수정을 넣어도 이온 트랩에서 오류 수정 안 넣은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단계, 3단계 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1000큐비트까지 올라가야 되고 오류율도 훨씬 줄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진짜 실용적인 논리적 큐빗으로 이루어진 논리적 게이트 만들고 큐비트 늘리고, 그 다음에 100만 개 수준의 큐비트를 가진 진정한 이 오류가 보정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지금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실용적인 가치를 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아직 초기 단계구나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아이온큐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건 이제 아이온큐 11월달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있는 건데, 아이온큐는 지금 2단계에 와 있죠. 지금 포르테 엔터프라이즈가 유럽에 이미 배치가 된 상태인데, 하이브리드 컴퓨팅으로 데이터 센터에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상품성을 갖춘 상태로 나와서 5대를 만들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템포가 나와서 64EQ가 돼서 이제 협소한 분야에서 상업적 우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폭넓은 양자 우위를 만들겠다. 근데 이것만 봐도 지금 구글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데 아이온큐는 어느 정도 상품화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성이나 상품화 부분에서는 아이온큐가 좀 더 앞서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목표를 일찍 달성하면서 이제 내년 한 4월에서 7월 사이에 64EQ가 나오면서 이제 협소한 분야에서 고전 컴퓨터를 실용적으로 뛰어넘는 사례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진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로 고객들에게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아이온큐가 확실하게 앞서게 된다라는 건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그 시점을 조금 더 뒤로 한 2029년까지 넓게 보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빠르면 내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구현이 되는지가 아이온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IBM이 지난달 11월 16일에 양자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이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다뤄야지 했다가, 지금 이제 구글 아이온큐 최신 업데이트 나왔고 IBM 거를 좀 볼 건데요. IBM의 목표는 두 개죠. 양자 컴퓨터 성능을 늘리고 사용 편의성을 늘리겠다. 이 두 개가 결국에는 고객에게 돈 벌어주는 사례를 만들겠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선도 양자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 양자칩이 헤론이라는 양자칩인데, 작년에 133개 큐빗 수준의 1버전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11월 중순에 156개로 늘린 두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었는지는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큐비트 숫자 늘어나고 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헤론 칩 두 개를 연결한 게 플라밍고라는 칩이고요. 두 개 연결하면 300개 이상까지 올해 내년 하반기에 만들겠다라고 했고, 크로스빌은 뭐냐? 헤론을 3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3개 연결을 하면은 한 뭐 9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도 칩을 여러 개 연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근데 IBM도 헤론이라는 양자칩을 기반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는 이제 모듈식으로 가기 전에 1121개의 큐빗을 가진 콘도르라는 테스트 칩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콘도르고요, 이게 크로스빌입니다. 그리고 이게 헤론 두 개를 연결한 플라밍고. 근데 보시면은 크로스빌이라는 1121보다 이 헤론 156개짜리를 3개 연결한 한 500개 좀 안 되겠죠. 이게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듈식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이온큐랑 가는 방향이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최근 로드맵을 보면요, 2024년에 원래 이루겠다고 했던 게 헤론을 주력칩으로 가져가면서 2개 연결한 플라밍고, 3개 연결한 크로스빌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왔다. 내년에는 1000큐비트 이상까지 가겠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IBM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에서 썼지만 오류 수정이 언제 들어가냐? 2029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류 수정 기술이 굉장히 멀었다 라고 보고 있고, 오류 수정이 들어가야 이제 제대로 된 상용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초전도체 방식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5년 정도 걸리겠구나 라고 보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오류 수정이 2026년부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16개의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드는 오류 수정, 2027년에는 32개의 큐비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드는 좀 더 고도화된 오류 수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전도체는 2029년에 진짜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서 실용적인 사례가 나올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게 결판이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아이온큐가 1, 2년 사이에 오류 수정도 넣고 고품질 큐비트도 많이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상용 사례를 만들면 초전도체 방식은 도태되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기업들이 내놓은 로드맵을 봤을 때는 초전도체는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아이온큐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1, 2년 내에 우리가 고객들에게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되는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IBM의 양자기술 업데이트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나옵니다. IBM은 풀스택이다. 그래서 뭐 시뮬레이터부터 해서 뭐 하드웨어부터 해서 아키텍처, 로직, 어플리케이션 해서 우리 전부 다 해요. 쉽게 나타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툴도 있고 고정 컴퓨터랑 연결도 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아이온큐가 최근에 12월 초에 발표했던 아이온큐 풀스택입니다. 하드웨어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하고 있다. 자, 소름 돋도록 똑같죠? 이게 뭘 의미하냐? 아이온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온큐만 지금 풀스택으로 가고 있다. 아이온큐에선 물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유일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IBM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걸 이어보면은 아이온큐가 11월 중순에 발표한 기술 업데이트의 풀스택을 보면은 아이온큐가 12월 초에 발표한 풀스택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도 양자 기업들이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풀스택 기업으로 소프트웨어도 하고 고객사들과 이제 상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누가 먼저 고객에게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그거를 가속화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최고다,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투자하는 기업 말만 듣고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경영진들도 편향이 돼 있고 자기 회사를 아무래도 좀 더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놓고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 역시 105큐빗 수준의 윌로우 양자칩을 내놨는데 온갖 화려한 말들로 기대감을 조성하긴 했지만 아직 상용 사례가 아니고 시연, 즉 연구실 단계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매출을 내고 좀 더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으나 냉정하게 보면은 위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도 누군가 고객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실제적인 사례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큼직한 회사와 양자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더라도 실제 상업적인 응용 사례가 나와야 그 기업이 앞서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현재로서 이길 확률은 아이온큐가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B2G에서 이제 이 아이온큐가 정부에서 낸 매출이 올해만 1,000억이 넘죠. 지금 미 공군연구소 한 750억 원, 그리고 육군 정보응용연구소 알리스와 함께 한 500억 정도. 그래서 이런 매출 차이로 아이온큐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실제로 고객이 돈을 버는 사례는 아직 아무도 못 냈다. 지금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양자 컴퓨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기업이 이길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건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누가 이길지 우리는 결코 그 미래를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같은 경우 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주요 양자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잘하면 그 기술을 뭐 라이센스를 사도 되는 거고, 또는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걸 예상을 했지만 저와 함께 인터뷰를 했던 크레이그 할룸에 있는 수석 애널리스트도 그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최근에 나왔던 양자 리포트를 보면은 앞으로 2, 3년 내에 양자 기업이 고객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례를 만들면 공룡 기업들의 인수합병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 될 거는 누가 이길까,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과 공부를 하면서 어떤 기업이 확률이 높은지를 보고 거기에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뒤처지고 실제로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과 같이 구글이 뭔가 새로운 걸 냈다. 이랬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구글이 내놓은 신제품은 아이온큐를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있는 일반 참여자들이 봤을 때는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온큐 주식을 뭐 팔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양자 섹터나 이런 기업들을 오랫동안 깊게 파온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이온큐가 이길 확률이 높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글의 신규 양자 컴퓨터 발표뿐만 아니라 아이온큐와 비교해봤을 때 어떻고 IBM도 지난달에 업데이트해줬던 사항들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